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지방공무원 9급 자, 정보보호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는 전자서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전자서명의 보안 메커니즘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아닌 것은 자, 이거를 지금 묻고 있어요. 뭐 전자서명, 뭐 디지털 서명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전자서명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전자서명은 나온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 즉 크게 대칭키와 비대칭키 방식이 있죠. 그 중에서 대칭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키를 이용을 하면은 그게 바로 대칭키 방식이고요. 그리고 비대칭키 방식은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개의 키를 이용하는 게 바로 비대칭키 방식이죠.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바로 대칭키 방식과 이 공개키 방식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많은 사람이 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 공개키 방식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키 관리가 용이한 공개키 방식을 써야 하는데 이 공개키 방식은 중간자 공격 MITM에 취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인데요. 얘는 중간자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공개키를 아무 대책 없이 공개해서 해커가 그 공개키를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PKI고 이 PKI는 딴 게 아니고 이 공개키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KI를 응용하고 있는 게 전자서명과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전자서명이고요. 자, 이제 그 셋은 우리가 지금 그 신용카드 사용하면은 그건 다 셋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특징이요. 전자서명은 가장 큰 게 부인 방지. 자,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죠. 그런데 기밀성은 얘는 보장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서명은 특히 이 속도가 생명이죠. 빨리 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암호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시간 딜레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기밀성은 보장하지 않는 거죠. 속도를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그에 반해서 요 셋은 이거는 그 사기업들 뭐 그런 그 신용카드사에서 만든 표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그 신기술들을 다 적용했죠. 그래서 이 셋은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인증, 하여간 이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한 게 셋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공개키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공개키 방식에서 이 중간자 공격 MITM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중간자 공격은 발생되는 게 얘죠. 즉 공개키 방식에서 발생되는 게 바로 중간자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공개키 방식은 A가 자기가 이제 만드는 거죠. 즉 A가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죠. 자기의 로직을 돌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B도 역시 B가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어요. 자, 만든 다음에 이 공개키 레파지토리에다가 공개하는 거죠. 역시 B도 자신의 공개키를 공개키 레파지토리에다가 공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인터넷이죠. 예, 공중망이에요. 자, 공중망에는 역시 해커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해커를 편의상 Z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해커도 해커가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 즉
Z의 공개 키와 Z의 개인 키를 만들었죠. 자, 만든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A가, 송신자가 이 평문을 암호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암호화를 하는 거는 바로 B의 공개 키를 가져다가 얘를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해커가 어떻게 하냐면요. 요 B의 공개 키를 낚아채요. 낚아채서 본인이 갖고 있죠. 그런 다음에 자, Z 해커의 공개 키를 마치 B의 공개 키인 것처럼 속여서 A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A는 그 사실을 모른 채로 해커 Z의 공개 키를 가지고 평문을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암호문을 중간에서 해커가 해킹했어요. 자, 해킹한 다음에 얘를 복호화를 해야죠. 복호화하는 거는 해커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으면 복호화는 해커의 즉 Z의 개인 키로 복호화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Z의 개인 키로 얘를 복호화를 시도를 하면은 이렇게 평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해커가 이 평문의 내용을 봐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거는 이 평문의 내용을 바꾸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얘를 바꿔요. 자, 바꾼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주면은 B가 해킹당한 걸 눈치를 채겠죠. 그래서 미리 낚아챘던 자, B의 공개 키를 가지고 이 평문을 암호화를 합니다. 얘를 B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면은 역시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B가 받았어요. 자, 받은 다음에 자, B는 얘를 복호화를 해야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암호문은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으니까 복호화는 B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시도하겠죠. 그래서 얘가 복호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B는 이 내용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지만 뭐예요? 이미 내용이 바뀌어 있죠. 이게 바로 중간자 공격이에요. 즉 중간자 공격 MITM에 취약하니까 이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공개 키를 대책 없이 공개하니까 해커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자, 퍼블릭 키, 공개 키예요. 공개 키를 인프라스트럭처, 즉 공인 인증서에 의해서 공개 키를 보호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PKI를 응용한 게 전자 서명과 셋이 있는데, 자, 전자 서명의 특징은 부인 방지는 제공하죠. 그런데 기밀성은 즉 얘를 암호화를 안 시켜요. 왜냐? 효율성 때문에.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이게 특징이죠. 그에 반해서 셋은 다 그냥 보장하죠.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인증 다 그러니까 보장하는 거죠. 자,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닌 거죠. 아닌 거는 바로 이거죠. 기밀성. 네. 그래서 답은 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는 AES죠. 얘도 암호화 방식의 한 종류예요. 즉 AES는 대칭키 방식이거든요. 설명으로 자 지금 옳은 거죠. 그러면은 크게 대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키를 이용하면은 대칭키 방식이고요.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개의 키를 이용하면은 걔는 비대칭키 방식이죠. 그런데 그 많이 쓰는 말은 대칭키와 공개키라는 말을 많이 더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수업 시간에 딴 걸 이게 거의 한 학기 동안 이것만 공부하더라도 이거 다 못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최대한 줄인 거죠. 최대한 줄인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칭키 암호 방식의 종류에는 뭐 데스에스 시드, 하이트, 이데아, RC5, 그 다음에 아리아 이게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요것만큼은 좀 제가 별 수 없어요. 좀 외우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자 데스는 페이스틀 구조고 그 다음에 AES는 SPN 구조다. 또는 얘를 자 페이스틀이 아니다. 그래서 얘를 자 논 페이스틀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요것만큼은 제가 별 수 없이 좀 외우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 자 비밀키를 이용하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어떻게 하냐?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보통 A를 앨리스라고 이야기하고 B를 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틀려요. 뭐 흥부, 놀부, 뭐 콩지, 팥지, 뭐 그거는 마음이니까. 자 지금 이 A한테 평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평문을 암호화를 시켜야죠. 암호화 시킬 때 사용하는 키가 바로 비밀키예요. 비밀키를 가지고 본인이 로직을 돌려서 비밀키를 만들어서 그 비밀키를 가지고 평문을 암호화를 하면은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암호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B한테 보냈어요. 자, 이제 보냈죠. 그러면은 B는 이 암호문을 복호화를 해야죠. 그래서 복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한데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 비밀키가. 자,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안전한 채널, 뭐 신뢰성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 뒤에 그 할 텐데 IPsek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IPsek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안전한 채널을 만드는 거죠. 만든 다음에 이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이 비밀키를 그대로 B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B는 이 비밀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복호화를 하는 거예요. 복호화를 해서 이렇게 평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대칭키 방식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요. 자, 요것도 최대한 줄인 게 이거죠. 예,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의 종류에는 맨 처음에 나온 거는 디프엘만이죠. 그 다음에 RSA, DSA, ECC, 라빈, 엘가말. 그래서 그 인수분해,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RSA와 그 다음에 그 라빈이죠. 예, 다른 것들 뭐 디프엘만은 이산대수고 DSA도 이산대수고 라빈, ECC는 키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타원 곡선을 한 거죠.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A와 B가 있으면은 자, 이 평문이 있죠. 그러면은 공개키와 개인키, 즉 A가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고 역시 B도 B가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죠. 만든 다음에 자, 공개키 레파지토리에다 공개키는 이름 자체가 공개키죠. 즉 공개하라고 만드는 키가 바로 공개키예요. 그러면은 A도 공개하고 B도 공개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평문을 암호화 시키는 거는 B한테 줄 때는 B의 공개키를 가지고 얘를 암호화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암호문을 B한테 주면은 복호화는 자신의 개인 키죠. 즉 암호화는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으면은 복호화는 B의 개인 키로 복호화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공개키 방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자, 이렇게 하는 게 공개키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에 그 수업 시간에 이거 했을 텐데 크게 보면은 대칭키 방식이 있고
공개키 방식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 페이스트는 요 데스 방식이 바로 페이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AES가 SPM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페이스트 방식은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이 같죠. 그에 반해서 SPM 방식은 다르죠. 예,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했고 이거죠. 예. 자, 요거 데스는 페이스트리고 AES는 SPM 방식이다. 예. 자, 요거 그리고 또 하나 국산 한국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시드, 하이트 그 다음에 아리아. 예. 자, 요 정도는 예, 좀 외우시라고 뭐 별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외워야지.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AES는 오는 거죠. 오는 거는 자, 여기 데스를 대신해서 새로운 표준이 된 대칭 암호다. 이게 순서가 가장 먼저 나온 게 데스예요. 요 데스인데 데스는 좀 효율이 안 좋겠죠?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AES죠. 예, AES고요. 그러면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자, 페이스트. 자, 페이스트는 예, 데스죠. AES는 뭐예요? SPM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 고성능의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복잡한 구조. 그 AES가 나온 게 얘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더 줄인 게 요 AES죠. 예, 그 다음에 2001년에 국제 표준화 기구인 IEEE가 아니고 자, NIST 미국. 예, 얘는 이제 그 미국 거죠, 이제. 자,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정된 거는 99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표한 거는 2001년인데요.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뭐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4번 이런 게 있으면은 1번 오케이 맞아. 2번 맞아. 3번 틀렸어. 4번 맞아. 답은 3번이네.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이게 뭐 좋죠 이게.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이게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가장 그 현실적인 방법은 1번 잘 모르겠어. 2번 얘도 좀 긴가민가해. 4번도 긴가민가해. 그런데 3번은 얘는 확실하게 얘는 아니야. 예. 어떻게 아냐? 내가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요.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딴 건 몰라도 요 3번은 이게 확실하게 아냐. 이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게 더 효율이 높죠. 예. 그래서 좀 별 수 없어요. 요거는 좀 그 외우시는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그래서 2번은 자, 1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침입 탐지래요. 그리고 차탄, 침입 차단, 침입 탐지, 침입 방지. 얘는 뭐예요? 방화벽, IDS, IPS죠. 침입 탐지니까 IDS죠. 그래도 이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IDS라고 쳐줬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저것도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래도 침입 탐지다 하면은 IDS를 얘기하는구나. 그거는 이제 아셔야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네트워크 보안과 방화벽에서요. 이게 인터넷이죠, 이게. 인터넷이 있고 요게 바로 회사 그 내부망이에요, 이게. 회사 안에 있는 망이죠.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게 방화벽이 있고 그다음에 IDS랑 IPS가 있죠. 예. 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269페이지에 보면은
그 IDS의 종류가 바로 호스트 기반의 IDS가 있고요. 네트워크 기반의 IDS가 있어요. 얘는 이름은 이런데, 자, 호스트 기반의 IDS는 그 서버 있죠? 서버에다 설치하면은 걔가 바로 호스트 기반의 IDS고요. 자, 네트워크 기반의 IDS는 뭐 라우터나 스위치에 설치를 한 게 바로 네트워크 기반의 IDS예요. 종류는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여기 그 분석 및 탐지할 때 오용 탐지, 이상 탐지,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다고 있어요, 이게. 자, 이게 페이지는 그 268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옳지 않은 거죠? 1번. 호스트 기반의 IDS와 네트워크 기반의 IDS 구분한다. 얘는 맞죠? 2번. 오용 탐지 기법은 알려진 공격 행위의 실행 절차 및 특징 정보를 이용해서 침입 여부를 판단하다. 바로 이게, 자, 오용 탐지에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특징들, 바로 이 시그너처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알려진 공격은 바로바로 찾아내는 게 바로 오용 탐지죠. 3번. 비정상 행위 탐지 같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 그룹, 프로토콜, 시스템 등을 관찰해서 생성한 프로파일이나 통계적 인계치를 이용해서 침입력 판단하다. 그렇죠? 여기 이상 탐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원래는 CPU 사용량이 얘가 지금 인계치예요. 여기 인계치인데 원래는 CPU를 이 정도 쓰다가 갑자기 어떠한 프로세스가 CPU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의심이 딱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상 탐지 기법이에요, 이게. 맞죠? 비정상 행위 탐지, 이상 탐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IDS는 방화벽처럼, 방화벽이 이거죠? 잠깐만요. 예. 자, 방화벽이 이거죠, 요거. 자, 방화벽처럼,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경계에 위치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자, 이거. 이거는, 자, 네트워크 기반의 IDS만 얘는 해당하는 것이고요. 크게, 자, 네트워크 기반의 IDS와 호스트 기반의 IDS도 있죠. 자, 호스트 기반의 IDS는 이쪽, 바로 그 내부망에서 설치하는 게 호스트 기반의 IDS예요. 그래서 하나 그 문제를 풀 때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 팁이 있는데요. 뭐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문 중에 뭐 절대로 아니면은 뭐 전혀 아니면 뭐 모두 이런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답일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자, 4번에서 보면은 RSA래요. 예, RSA는 그 공개키 방식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 RSA는 그 소인수분해, 그 인수분해 하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RSA 암호 알고리즘에서 두 소수와 자, 키값을 선택한 경우 평문에 대한 암호문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전에는 그 공개키에서 요거 자 DFL만이 나왔는데 이제 DFL만이 한번 나왔으니까 RSA가 나왔죠. 그래서 RSA는 자 소인수분해 같은 말이 인수분해예요. 그러면은 그 다시 한번 이 공개키 방식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은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이 메시지가 있고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고 역시 B도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고
공개키 레파지토리에 공개키를 이렇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는 B한테 주는 거니까 B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암호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복호화는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으니까 복호화는 B의 개인 키로 복호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고요. 자, 문제에서 여기 저 키값 있죠? 요 3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공개키. 즉, B의 공개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자, RSA 시스템은 크게 공개키와 개인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소수의 곱이 있죠? 이거. 17과 23의 곱이 391이죠. 그 다음에 평문이 8이죠? 자, 평문은 8이에요. 그럼 얘를 평문을 암호화 시켜야죠. 즉, 평문을 이렇게 암호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아까 암호화할 때 B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얘를 암호화를 시켰죠. 즉, 이거는 지금 평문이 지금 여기 지금 8이잖아요. 자, 8에 공개키가 3이죠. 8의 3승을 자, 모듈로 연산을 한 거예요. 뭐로다가 391. 두 개의 소수의 곱신 391로 자, 모듈로 연산은 몫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나머지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8의 3승을 해 보면은 얘는 512예요. 그러면은 자, 512를 391로 나누면은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21 나오죠. 바로 이 121이 암호문이 121이에요, 이게. 암호문이. 그러면은 자, 이 암호문을 이제 B가 받았어요. 받으면은 얘를 복호화를 해야죠. 복호화는 B의 개인 키로 얘를 복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암호문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개인 키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얘를 몇 승을 하니까 그 다음에 391로 모듈로 연산을 하니까 나머지가 8 나오는 거죠. 지금 요 문제에서는 물어본 게 이 암호문 C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는 121이에요. 예, 얘는 뭐 121이죠. 근데 응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자, 개인 키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개인 키는 얼마인가? 그때는 요거를 풀어야죠. 그래서 121에 자, 몇 승을 했는데 그 몫을 39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인 거를 찾아야죠. 이때는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 이래가지고 4, 5, 뭐 7, 뭐 10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을 이제 하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게 있으면은 걔가 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딱 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푸셔야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거죠, 이거. 예, 암호문은 121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802.11i 뭐 RSA, 뭐 로버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02.11이 이게 무선 랜이죠, 와이파이. 예, 거기서 I는 그 보안에 대한 규격이에요. 즉 지금 네트워크에서 이게 이동통신망이고요. 이게 인터넷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 휴대폰으로 요즘에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 많이 하죠. 그러면은 오늘 그 이동통신망 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거는 휴대폰이 기지국을 통해서 얘가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어디인가에 있는 콘텐츠 뭐 네이버나 다음에 접속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게
요금이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인터넷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거죠. 와이파이 설치하면은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이 거리가 짧아지죠. 그리고 거쳐야 되는 그런 장비의 수도 적어지죠. 그래서 얘가 값이 더 이게 싼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와이파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그 228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802.11 요거죠, I죠? 네, I가 바로 자, 보안 규격이에요, 이게 보안.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무선 랜, 와이파이가 위험한 게 보통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회사 안에 있는 그 사내망이에요. 그러면은 자,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서 해킹한다면은 자, 방화벽도 뚫어야죠. IDS, IPS 뚫어야죠. 그 다음에 뭐 뭔가 그런 그 보안 모듈을 뚫어서 안에 있는 내부망으로다가 접속을 해야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지금 요 한 사용자가 컴퓨터를 쓰는데 요즘은 다 노트북을 다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노트북에는 다 그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거예요.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와이파이가 한 75m 정도 가거든요. 거리가. 더 가죠. 더 가면은 바깥에서 주차장에서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내부망으로 침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해커가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와이파이는 그 회사에 가면은 맨 먼저 하는 게 이 와이파이를 못 쓰게 하죠. 그래서 802.11i는 별도의 인증 서버를 둔 거예요. 예, 뭐 라디우스나 타카스와 같은 별도의 인증 서버를 둬서 이렇게 인증 과정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는 235페이지 보면요. 이 무선랜 보안 기술이 있는데 자, 얘도 좀 외우셔야 돼요. 예,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맨 먼저 WE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전된 게 WPA고 WPA의 버전업이 바로 WPA2죠. 그래서 크게 인증 방식과 암호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암호화 방식은 최신 WPA2는 자, CCNP 방식을 쓰고 있고 얘는 자, AES 암호화 방식에서 그 CCNP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02.11i RS에 자, 로버스트는 얘가 뭐 강인한 그런 뜻이에요. 자, CCNP 먼저 1번. 자, TKIP는 얘는 그 암호화 그 방식이거든요. 자, TKIP는 확장력 인증은 아니죠. 얘는 암호화죠. 그 다음에 자, CCNP는 데이터 기밀성 보장을 위해서 AES다. 예. 자, AES CCNP죠. 예. AES를 CTR 블록 암호 운영 모드로 이용한다. 얘는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암호화인데 그냥 저 CCNP가 아니고 AES CCNP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죠. 3번. 자, EAP는 WEP로 구현된 하드웨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사용한다. 얘는 아니죠. 펌웨어는 아니죠. 얘는 그 무선 랜, 와이파이의 그 인증과 암호화 방식을 위해서 쓰이는 거지. 예, 펌웨어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여기 있네. 자, EAP니까. 그 다음에 4번 802.1X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CBS 맥을 이용한다가 아니고 얘는 별도의 인증 서버, 별도의 인증 서버를 쓰고 있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뭐 맞는 거는 자 2번이고요. 예, 요거는 뭐 정리한 거니까.
자, 6번. CC 인증 평가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CC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재에 663페이지에 요 CC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CC는 다른 뭐 제품, 뭐 휴대폰이나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죠? 이게 뭐 디자인이 어떻고 뭐 화질이 어떻고 눈에 보이는데 이 보안 모듈 같은 것들에는 도대체 얘가 성능이 어떤지 이거를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을 만든 게 바로 CC예요. 예, CC고요. 예, 국제 공통 평가 기준이 바로 CC죠. 자, CC고 크게 보면은 순서가 PP, ST, 자, TO이거든요. 이거는 뭐 순서니까. 그래서 PP, ST, 자, TO이니까 순서는 그냥 얘는 뭐 1번이죠. 인증 평가 단계는 PP, ST, TOE. 그래서 얘를 PST 뭐 이렇게 뭐 외우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고요. 그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7번. 자, SQL 삽입 공격, 뭐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거는 공격자가 사용자 명령어나 지리어에 특정한 코드를 삽입해서 DB 인증을 우회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공격이 바로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죠. SQL 인젝션 공격이고요. 이거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이런 그 로그인 창 있죠? 하면은 아이디에 어드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비밀번호, 요 패스워드에 이걸 넣는 거죠. 점 찍고 5와 1.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이거 원래는 이거 안 돼야죠. 그런데 얘가 로그인이 돼요, 이게. 이런 게 바로 그 SQL 인젝션 공격인데요. 왜 이게 되냐면요. 안에서 그 회원을 확인할 때 셀렉트, 카운트를 세는 거죠. 어떤 거? 자, 멤버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어드민이거나 또는 패스워드가 자, 이거죠? 요거. 느낌표, 그러니까 콤마 5와 1, 이꼬르 1. 자, 그러면은 얘가 그 안에서 로직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이제 end니까 얘가 true고 그 다음에 얘는 false죠? 그럼 자, 얘는 false예요. 자, and는 둘 다 true여야지 true고 둘 중에 하나 나와도 false면 false죠. 그런데 요 뒤에 오화가 있죠? 자, 오화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이렇게 true죠. 그러니까 얘는 true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그 SQL 인젝션 공격이에요. 그러면은 자, 옳지 않은 거죠. 사용자 요청이 웹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전달되고 그 결과가 반환되는 구조에서 주로 발생한다. 맞죠? 2번. 공격이 성공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해서 자료를 유출하거나 변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 맞죠? 3번. 사용자의 입력값으로 웹사이트의 SQL 질의가 완성되는 약점을 이용했죠. 네, 맞죠? 근데 4번.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CSS 기반 언어로 사용자 입력을 필터링하는 방법으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요, 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즉, 지금 크게 보면은 얘는 뭐예요? 클라이언트 쪽이죠. 그러니까 필터링 할 때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런 거 있죠? 뭐 5와 1 이꼬르 1 또는 어드민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야죠. 필터링 해야죠. 또 서버 쪽에서도 쿼리를 이렇게 짜면은 안 되겠죠? 얘도 그 서버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 해야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즉 클라이언트 입력만 필터링 하는 걸 돼 있죠. 예. 근데 둘 다 해야죠.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쪽에서 모두 필터링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유닉스와 리눅스 파일 접근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닉스와 리눅스. 자, 이게 그 유닉스 지금도 다 그 유닉스나 리눅스는 다 얘가 이렇게 그 텍스트 모드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윈도우즈 모드도 있는데 잘 안 써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게 한번 눈에 익으면은 이게 더 편해요, 이게. 그래서 자, 유저 그룹 아더즈 이렇게 유저 그룹 아더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 익스큐트 권한을 따로따로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set UID라는 게 있는데 set UID는 사용자한테 그 관리자의 권한을 임시로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얘 주는 거는 그 패스워드 바꿀 때 그때 쓰라고 있는 게 바로 그 set UID죠. 그래서 얘는 진짜 옳지 않은 거죠. 접근 권한 유형으로 리드, 라이트, 엑스큐트 실행이 있다. 그죠? 맞죠? 유저, 접근 권한은 유저 그룹 아더에 따라서 있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은 소유자, 유저, 그룹, 아더 등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각각 지정할 수가 있죠. 3번. 자, 파일 접근 권한 변경은 파일에 대한 쓰기 권한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아니죠. 그 파일 접근 권한 변경은 그 파일을 만든 소유자나 또는 그 슈퍼유저, 그 시스템 관리자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자, set UID가 설정된 파일은 실행 기간 동안에 그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된다. 즉, 얘는 그 패스워드 같은 것도 바꿀 때 그때 이제 그 set UID가 쓰인다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자 9번에 보면은 IPsek이잖아요. 아까 그 대칭키 방식에서 신뢰성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바로 요 IPsek이죠. 그래서 이 IPsek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3.5계층이에요, 여기. 그런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IPsek은 그 3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이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요 라우터는 송신자나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송신자에 붙어 있는 첫 번째 라우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라우터 B는 수신자한테 붙어 있는 첫 번째 라우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IPsek은 AH와 EXP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AH는 인증이고 EXP는 암호화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IPsek이라고 하는 거는 그 터널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A와 B 사이에 신뢰성 있는 채널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IPsek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신뢰성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 뭐 대칭키나 뭐 그런 키를 교환을 하는 거죠. 비밀키 같은 것들을.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자, 터널 모드가 있어요. 그 터널 모드는 라우터와 라우터가 수행하는 게 터널 모드예요. 그 다음에 전송 모드가 있는데 전송 모드는 송신자 호스트와 수신자 호스트, 즉 종단 간에 수행하는 게 바로 전송 모드예요. 먼저 그 터널 모드를 볼게요. 자, 터널 모드. 자, 터널 모드는 지금 송신자인데 송신자가 지금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TCP/IP라는 게 있죠. 즉 TCP로다가 요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 했죠. 감쌌죠. 그런 다음에 자, 얘를 다시 IP 헤더를 앞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얘를 보내야죠, B한테. 자, 보내면은 먼저 받는 게
라우터가 이거 봤죠? 아까 터널 모드는 라우터끼리 수행한다고 했어요. 즉, 라우터가, 자,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IP세계 이용해서, IP세계, 자, ESP를 이용해서 요 데이터와 TCP와 IP를 얘를 싹 이렇게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요. 자, 그런데 요렇게 암호화를 시키면은 얘가 지금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자, 라우팅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IP가 필요해요. IP 주소가. 근데 여기 IP 주소가 없죠? 자, 없으니까 새로운 IP 주소를 만드는데 요 IP 주소의 목적지는 바로 라우터 B죠. 그래서 라우터 B를 목적지로 해가지고 새로운 IP 헤더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보내면은 B가, 라우터 B가 이거를 받았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 헤더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뜯어내죠. 떼어내고 IP세계에서 ESP를 이용해서 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를 하면은 데이터, TCP, IP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주는 거죠, B한테. 그러면은 B는 이러한 이더넷 프레임을 받겠죠. 이게 바로 터널 모드의 동작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자, 전송 모드는 호스트가 하는 거죠. 즉, 자, 전송 모드에서는요, 지금 데이터와 TCP와 IP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IP색이 암호화를 시키는 거는 요 데이터랑 그 다음에 요 TCP를 암호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요 IP는 본인이 딱 떼다가 앞에다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앞에 IP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요 IP가 바로 얘 주소, 얘 주소.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면은 얘까지 가겠죠? 이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IP색에 ESP로 얘를 복호화를 하면은 데이터와 TCP가 나오겠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은, 예, 바로 이더넷 프레임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자, 전송 모드예요, 이게 전송 모드고. 자, 그거 볼까요, 한번? 옳지 않은 거예요. 전송 모드에서는 전송 계층에서 온 데이터만을 보호하고 IP 헤더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 딱 보시면은 요 IP 헤더는 보호 안 했죠? 지금 보호한 거는 TCP하고 요 데이터랑 TCP만 보호했지, 요 IP는 그냥 얘 노출시켰잖아요, 그냥. 예.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인증 헤더 프로토콜은, 예, 얘는 그 AH예요. 인증 헤더. AH는 이거죠, 이거. 어딨어? 요거. 인증. 자, AH는 발신자 호스트를 인증한다. 인증하고 IP 패킷으로 전달되는 페이로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맞죠? 이 페이로드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밑에 이제 그 따라오는 애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3번. 보안상 안전한 채널을 만들기 위한 보안 연관은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호스트에 하나만 존재한다. 하나만. 예. 딱 이런 게 있으면 좀 의심해야죠. 과연 하나만 존재할까? 아니에요. 예.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3번이 틀렸죠. 4번. 일반적으로 호스트는 보안 연관 4개 변수들을, 그죠? 예, 복수죠? 들을 보안 연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사용한다. 예. 이건 뭐 맞는 말이죠, 뭐. 그게 바로 그 SA가 보안 연관인데요. 쭉 보시면은, 보안사 안전한 채널을 만들기 위한 보안 연관은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호스트상에 여러 개가 존재하죠. 예, 여러 개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10번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저 10번부터 2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